정말 창피한 일이야. 러시아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연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해상으로 휘발유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유 공장에 대한 드론 공격 이후의 일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국 중 하나였던 러시아가 이제는 연료 부족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휘발유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푸틴에 따르면 그런 부족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착각한 걸까요? 상기시켜드리자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정유 공장 공격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아주 빠르게 수리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모든 것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한 달간 드론으로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를 거쳐 크림반도로 향하는 적의 보급망을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결국 이른바 육상회랑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합병된 크림반도를 차단하고 있으며 곧 이 지역이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반도에서 섬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인들에게 매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중거리 및 장거리 드론의 대규모 공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시작 전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러시아를 주유소 국가라고 불렀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그 표현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연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해상으로 휘발유를 수입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공격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유 공장에 대한 드론 공격입니다. 로이터 통신 소식통에 따르면 휘발유는 아시아 국가 중 한 곳에서 러시아 연방의 서부 항구 중 한 곳으로 운송될 예정입니다. 이는 벨라루스가 오랜 기간 러시아에 휘발유를 공급해온 데 추가되는 일입니다. 더욱이 오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정유 공장에 대한 일련의 공격 이후 러시아 당국은 이미 중국에서 휘발유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에서도요. 이번에는 어디에서 휘발유가 공급될지는 로이터 통신의 소식통들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 자체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때 세계 최대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국 중 하나였고 주유소 국가라고 불렸던 러시아가 이제는 아시아에서 휘발유를 사기 위해 직접 구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휘발유가 부족합니다. 제발 누가 우리에게 휘발유 좀 팔아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부족하거든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유 공장 공격은 전혀 문제없다고 말한 것 기억나시죠? 그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크라이나인들이 드론으로 공격하긴 하지만 우리는 정말 빠르게 모든 걸 수리하고 고치고 다시 가동합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금 모스크바가 벨라루스에서 적극적으로 휘발유를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러시아인들에게 말하는 걸 잊었습니다. 1월부터 5월 말까지 두 벨라루스 정유 공장에서의 공급량이 13배나 급증해서 27만 톤에 달했습니다. 디젤 연료 출하량도 3배로 급증해서 18만 톤에 달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휘발유 출하량도 13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관료들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에 휘발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도 카자흐스탄도 러시아 연료 시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만큼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급에도 러시아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공급도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보세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무리 자랑해도 러시아인들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에너지 인텔리전시의 평가에 따르면 6월 초 기준 러시아의 정유량은 2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400만 배럴도 안 됩니다. 올해 초부터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으로 40번 넘게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았고 그 결과 약 30곳의 정유 설비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는 하루 200만 배럴이 넘는 규모입니다. 6월에는 니즈네캄스크의 대형 정유단지인 타네코와 모스크바 정유 공장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 정유 공장은 러시아 수도의 연료 공급의 40%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공장 모두 5월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6개의 정유 공장에 이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6월 중순 기준으로 크림반도에서 시작된 연료 부족 현상은 이미 러시아 연방의 53개 지역에 확산되었습니다. 18개 지역에서는 1인당 50리터 이하 또는 한 번에 한 탱크 분량의 휘발유만 판매하고 있으며 11개 지역에서는 많은 주유소에서 연료 부족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국 연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휘발유 품질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특히 황 함량 기준이 15배나 높아져 킬로그램당 150mg까지 허용되었는데 이는 유로 3등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정유 공장들은 휘발유의 최대 5%의 에틸알코올을 첨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주목할 점은 모노메틸아닐린은 옥탄가를 높여주는 첨가제로 휘발유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높은 독성과 심지어 암 발생 위험 때문에 이 첨가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국민을 고려하지 않고 이 첨가제를 넣으세요. 암이 생길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대신 주유소에 휘발유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 모노메틸아닐린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휘발유 부족으로 허용된 적도 있습니다. 금지된 이유는 이 성분이 암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의 증기가 암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이걸 허용하고 첨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군이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를 차단 중이며 곧 이 지역이 러시아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의 인용문이 있습니다. 드론으로 크림반도가 점점 고립되고 있으며 곧 섬처럼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는 당국이 4개월 만에 2025년 전체보다 더 많은 드론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다른 그의 인용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광섬유 드론과 미들 스트라이크, 즉 점령 지역의 러시아 물류를 타격하는 중거리 드론에 중점을 두었고 지난해 전체보다 33,300대 더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막 구매를 시작했습니다. 중거리 타격 드론 운용이 계속되며 러시아인들에게 지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점령된 자포리자, 헤르손, 도네츠크 지역의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힘든 여름이 기다리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인이 아니라 그곳 점령지에 아직 남아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지금이라도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혼줄이 나야 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무인기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버트 브로디 마자르도 가까운 미래에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는 푸타카 마자르 부대가 러시아인들이 노보로시아라고 부르는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거리 드론을 이용해 무기, 연료, 장비가 전선 인근 부대로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석가들이 확인한 영상에 따르면 5월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육상 통로를 따라 이동하는 트럭과 유조차를 최소 375회 공격했습니다. 또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다리들도 공격 대상이 되었고, 물론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 특히 정유공장과 석유터미널에 대한 공격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에게 아시아에서의 휘발유 구매는 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유소나 다름없는 나라가 거지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어떤가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동맹의 도움을 구하는 게 더 이상 웃기지 않죠. 그런데 왜 아시아의 도움을 요청하나요? 여러분은 거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뭘 생각하겠어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하시고 채널을 팔로우하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패트리온, 바이미어 커피, 암호화폐 지갑, 은행 계좌, 유튜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